지금 바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본격적인 내용을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정우는 언제나 결단력 있고 열정적인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입대 시기가 가까워지자 같은 또래 친구들은 군 복무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현실에 연애 문제가 걱정되곤 했죠. 이태원 동네 사람들은 남자들이 군대 가면 집에 남은 여자친구나 아내들은 이미 다른 남자를 사귈지도 몰라. 누가 군인 남자친구를 오래 기다려주겠어?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예외였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서연은 지난 2년 동안 한결같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복무 기간 내내 정우는 임무에 충실하는 한편 카카오톡 영상통화로 가족에게 특히 서연에게 자주 연락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존재를 가깝게 느끼게 했고 정우는 서연의 변치 않는 마음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우는 여의도 잔디밭에서 한껏 푸른 하늘 아래에 서서 한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만끽합니다. 오늘은 그가 마침내 전역하는 날입니다. 오랜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온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해서 군면제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정은의 마음은 늘 조국에 봉사하는 데 있었습니다. 군인이 되기로 한 결정은 그에게 책임감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경기도 군부대의 마지막 정문을 지나며 정우는 서연과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강남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시간과 거리의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사랑을 지켰습니다. 오늘 2년의 기다림 끝에 정우는 가족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군부대의 문이 열리자 은행나무 아래 아버지와 서연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달려가 서연을 뜨겁게 껴안고 그 다음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2년 군대 다녀오더니 한결 단단하고 건강해졌구나.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도 어른이 됐구나. 정우는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예전엔 그냥 철부지였지만 이젠 진짜 어른이잖아요. 서연은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년 동안 그녀는 때때로 집에 들러 아버지를 챙기며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두 사람을 무척 아꼈고 정훈의 부모님도 그를 진솔하고 성실하다 여겨 결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이제 진짜 남자가 됐으니 언제 나랑 결혼해 줄 거야? 난 2년을 기다렸는데 내 청춘을 보상해줘야지.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결혼하지. 당연히 할 거야. 너 아니면 누구랑 결혼하겠어? 근데 전통 한복이랑 예단도 준비해야 하니까 시간 좀 줘야지. 그렇지? 정우는 서연,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동대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날 서연은 주방에서 두 부자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서연을 보며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훈아, 이제 슬슬 서연이랑 결혼 준비해야지. 지난 2년 동안 이 동네에도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서연이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작년 설에는 옆집에서 선물 들고 와서 중매 얘기도 나왔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한결같은 여자가 어딨냐? 정우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은 늘 자신에게 나 아직 인기 없어. 오빠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했기에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이제야 그녀가 일부러 밝히지 않았던 이유를 깨달았고 그 덕분에 그녀의 변함없는 마음을 더더욱 믿게 됐습니다. 네, 아버지. 좋은 날 잡아서 아버지랑 예단 챙겨서 인사드릴게요. 2년을 기다려준 서연이를 안 데려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맞다. 서연이 같은 여자는 쉽지 않지. 다음 달 9일에 아버지랑 같이 인사드리자꾸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서연의 부모님 댁, 북촌 한옥마을의 따뜻한 집에 여러 번 인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늘 다정하고 친절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은의 어머니는 그가 9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광장시장에서 열심히 일해 정은을 키워냈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함께 견디며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두 사람은 한옥마당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단풍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그동안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아까 아버지랑 얘기했는데 다음 달 9일에 결혼 얘기하러 너희 집 간대. 넌 나랑 결혼할 생각 있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정훈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이 사람 참
그 오랜 세월 기다렸는데 지금 와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야.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 네가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나 혼자 늙을까 봐. 네가 다른 사람 다 마다하고 오직 군인인 나만 기다려줬으니까 고마워. 앞으로도 넉넉하진 못하겠지만 너만큼은 행복하게 해줄게. 서연은 그의 진심에 감동했고 2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보상받는 듯 행복해졌습니다. 정우는 그녀에게 살짝 다가가 오랜만에 서로의 입술을 포개며 깊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수줍게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정말 남자가 다 됐네. 군대 다녀오더니 표현도 잘하고 멋있어졌어.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정우는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군대에서 내 생각만 하다 보니 더 어른이 된 것 같아. 그럼 이제 집에 데려다줘. 서연이 웃으며 말하자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정훈이 오늘 전역했다는 소식에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서연이 데려다 드리느라 별다른 선물은 못 챙겨왔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선물은 무슨 전역하고 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지. 우리 딸 얼마나 오빠 생각 많이 했는지 몰라. 아버지 그런 말 그만 좀 하세요. 창피하단 말이에요. 사실인데 왜? 정은도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6시가 되어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조만간 아버지랑 다시 올게요. 오늘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렴. 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어주는 서연을 보며 정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달 9일 두 집안은 다시 모여 결혼 날짜와 예식 준비를 상의했습니다. 그럼 이번 달 말에 결혼식이죠. 우리 아들이 집에서 서연이만 기다리면서 어찌나 들떠있는지 몰라요. 서연의 아버지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웃고만 있답니다. 저희도 이제 환갑이 넘었으니 손주도 얼른 보고 싶네요. 맞아요. 우리 집도 외동아들이라 빨리 손주 보고 싶지요. 결국 양가 부모님은 결혼 날짜를 29일로 정했습니다. 예단, 한복, 청첩장, 예식장 준비 등은 신랑 신부에게 맡기기로 했고 두 사람은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결혼 준비에 분주해졌습니다. 정우는 모든 걸 서연의 취향에 맞췄고 그녀가 고르는 한복과 예물, 촬영 장소도 모두 존중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웨딩 사진을 찍는 날 정우는 벅찬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명동에서 커플링을 고르며 이 반지 어때? 우리만큼 잘 어울리는 커플이 또 있을까? 우리만큼 잘 어울리는 커플은 세상에 없지. 두 사람은 함께 청첩장을 쓰며 하나하나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결혼 전날 밤 정우는 살짝 신부방에 들어가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잔뜩 술 마시느라 힘들었어. 내일이 결혼식인데 지금 신부방에 들어가도 돼? 나가 내일 신부인데 얼른 자야지. 조금만 안아줄게. 밖에선 다들 소주 마시느라 정신없어. 내일 네가 내 신부가 된다는 게 너무 행복해.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서연은 그에게 살짝 입맞춤해주고 곧바로 정훈을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짧은 키스 한 번에 정훈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서연은 일찍 일어나 메이크업을 하고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밖에서는 부모님과 정훈의 아버지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신랑인 정훈도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외부 일들을 챙겼다. 예식 시간이 되자 하객들도 모두 자리를 채웠다. 정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예식장으로 들어섰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전통 예식장에서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함께 치렀다. 정훈과 서연은 서울 시내의 한 전통 예식장에서 아주 뜻깊은 결혼식을 치렀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서로에게 뜨거운 키스를 건네 많은 하객들이 부러워하게 만들었다. 이후 두 사람은 신나게 각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일일이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날 밤 정훈의 친구들은 술에 조금씩 취한 채로 서로 부축하며 돌아갔다. 신혼 첫날 밤 마침내 신랑과 신부만의 오롯한 시간이 찾아왔다. 두 사람 모두 오래간만에 온전히 부부로서의 행복을 만끽했다.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고받으며 온몸을 포개고 행복하게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마지막에는 힘이 빠져 나란히 침대에 누워 서연은 정훈의 단단한 어깨에 기대어 쉬었다. 정훈은 군대에서 여러 번 훈련을 받으며 체력도 남달라졌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은 서연에게 정말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었다.
정우는 아내를 안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당연하지. 이렇게 해야 네가 만족하지. 두 사람은 함께 크게 웃으며 점점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이 눈을 뜨니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위에 드리워져 그녀는 살짝 찡그리며 눈을 떴다. 그녀는 남편의 따스한 시선을 마주쳤다. 오빠, 벌써 깼는데 왜 그냥 누워 있어? 너 깨길 기다렸지? 네가 자고 있어서 안 깨웠어. 어젯밤 어땠어? 서연은 이불을 젖히고 침대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돌려 정훈에게 귀여운 손키스를 날렸다. 장난스럽게 윙크도 했다. 정훈은 아내가 정말 자신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걸 실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세면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다. 이날부터 서연은 공식적으로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 정훈의 아버지는 워낙 자상한 분이라 시부모와의 갈등이 있을까 두려워했던 서연도 정말 마음이 놓였다. 아침 먹어라. 오늘은 아빠가 빵이랑 두유를 사왔다. 어제 결혼식 치르느라 피곤했지. 조금 피곤했어요, 아버지. 근데 결혼식 준비는 정말 힘드네요. 한 번이면 충분해요. 두 번은 못하겠어요. 그래? 두 번 할 생각 있어. 다른 여자랑? 정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웃었다. 서연이 하나면 충분해요. 과하면 탈이죠. 정우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반찬을 챙겨주었다. 그때 아버지가 물었다. 이제 군대도 끝났는데 앞으로 뭐 할 생각이냐? 군대에서 직업 교육도 받았다던데 계속 군인으로 일할 생각 있니? 네, 저는 군인으로 계속 일해보려고요. 군대에서 일하면 안정적이고 다들 존경해 주잖아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오빠. 군인 아내라면 누가 함부로 못하지.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누가 널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결혼 첫날 아침, 가족의 분위기는 밝고 행복했다. 점심이 되자 정우는 마포구 군인회관에 가서 취업 신청을 했다. 서류는 문제 없었지만 현재 서울에 군인 자리가 없다고 했다. 다른 도로 가야 한다는 소식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정우는 집을 떠나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오빠, 다른 도는 어디야? 서울에서 멀어? 바로 옆도야. 하지만 집 근처에 일자리 찾아볼까? 서연은 한참 생각하다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 그냥 군인 일해. 집에서 떨어져도 휴가 나오면 되잖아. 오빠가 원하던 일이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 말이 맞지만 사실 가족이랑 더 있고 싶어. 군대 다녀온 2년도 길었는데 결국 두 사람은 출근 전에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다. 회사에 휴가 신청할게. 난 그냥 인사팀 직원이니까 일주일쯤 괜찮아. 어디 가고 싶어? 어디든 상관없어. 네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둘은 함께 여행지를 검색해 표를 예약하고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신혼 첫날 밤들은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서로를 안고 키스를 나누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 여행 얘기를 하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일하기 전에 좋은 추억 만들어라. 하지만 나중에 바빠져도 꼭 집에 자주 와라. 며느리 혼자 두지 말고. 네, 아버지. 휴가 나오면 꼭 집에 올게요. 그동안 충분히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정우는 서연을 전적으로 믿었다. 군대 2년도 기다려준 사람이니 잠시 멀리 근무해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날 서연은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고 사장님도 흔쾌히 허락했다. 두 사람은 여행 준비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집 앞까지 온 관광버스를 타고 신혼여행을 시작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부산 해변이었다. 서연이 해산물을 좋아해 부산에서 이틀간 싱싱한 회와 매운탕, 오징어 구이를 실컷 먹었다. 그 후 제주도로 향했다. 제주도의 풍경은 사진보다 훨씬 더 낭만적이고 아름다웠다. 날씨는 서울보다 선선했지만 두 사람은 감귤밭을 걸으며 손을 꼭 잡았다. 추울 땐 서로를 꼭 껴안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3일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경복궁, 남산타워 등 명소들을 둘러봤다. 여행을 마친 후 하루 집에서 쉬고 정우는 새 직장을 준비했다. 정훈이 출근하는 날 서연은 남편을 버스터미널까지 배웅했다. 일주일간의 달콤한 시간을 보낸 뒤 또다시 이별이라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만 울어.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 집에서 아버지 잘 챙기고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할게. 알았어, 오빠. 몸 건강히 잘 다녀와. 응, 울지 마. 정우는 아내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다. 서연은 남편이 떠나는 버스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제야 회사로 돌아갔다. 정훈이 없는 동안 서연은 시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식사를 준비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시아버지는 무던하고 따뜻한 분이어서 서연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매일 밤 정우는 전화나 메시지로 아내를 챙겼고 그 덕분에 서연은 외로움을 덜 수 있었다. 가끔 남편이 몹시 그리워질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시아버지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만 컵을 떨어뜨려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김씨 아버지가 이를 보고는 약간 찡그리며 말했다. 뭘 생각하다가 이렇게 깨뜨렸니? 밥하면서 딴 생각한 거 아니야? 아,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치울게요. 실수했어요. 김씨 아버지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치울 때 조심해. 손 다치지 말고.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사실 서연은 그 순간 남편이 돌아와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한 마음에 잠시 멍해 있었던 것이었다. 서연은 재빨리 깨진 조각을 치우고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오늘은 부천에 있는 친정집에 들렀다가 엄마가 시아버지에게 보낼 수탉 한 마리를 주셨다. 서연은 기분 좋게 밥상을 차려 시아버지인 김씨에게 대접했다. 오랜만에 두 부자가 함께하는 특별한 식사라서 서연은 소주도 꺼내어 시아버지와 한 잔 나누었다. 두 사람은 즐겁게 얘기를 나누며 몇 잔씩 술을 들이켰다. 김씨도 오랜만에 술을 마시다 보니 금세 얼굴이 붉어졌다. 밥도 맛있고 술도 달고 닭고기는 더욱 고소하니 이날 식사는 평소보다 훨씬 오래 이어졌다. 부천 친정에 가서 아버지가 닭 보내주신 거 고맙다고 꼭 전해드려라. 집에서 키운 닭이 이렇게 맛있다니. 네, 정말 맛있네요, 아버지. 다음에 정은 오빠 돌아오면 친정에서 닭 몇 마리 더 얻어다 둘이서 또 먹을게요. 그렇게 자주 먹을 것도 아니고 가끔 기분 전환으로 먹는 거지. 네, 이제 정리하고 일찍 자려고요. 아버지도 오늘 술 드셨으니 일찍 쉬세요. 그래, 오늘 오랜만에 마셨더니 좀 피곤하구나. 나는 먼저 들어간다. 너는 천천히 정리하고 쉬어라. 서연은 홀로 식탁에 앉아 남편 생각에 가슴이 저렸다. 치우는 김에 술이 잔에 조금 남아있어서 버리기 아까워 홀짝 한 잔 마셨다. 처음엔 쓴맛이 강했지만 마실수록 달큰했다. 고소한 닭고기와 함께하니 인생이 이토록 즐거울 수 있을까 싶었다.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 시계를 보니 밤이 깊었다. 서둘러 치우고 방으로 들어가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데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의 목소리에 기분이 한껏 밝아졌다. 여보, 안 자고 뭐해? 응,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자? 오늘 친정에서 닭 보내주셔서 닭백숙해서 아버지랑 둘이 술 한잔 했어. 오빠가 같이 있었으면 진짜 더 좋았을 텐데 집에 별일 없지 않아? 별일 없지. 다만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친구들은 다 남편이랑 데이트도 하고 나만 혼자라 좀 서운했어. 아내의 속상한 목소리에 정우는 미안함과 애틋함을 느꼈다. 미안해? 이렇게 떨어져 있게 해서 나도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다음에 시간 되면 꼭 집에 갈게. 진짜야? 꼭 와야 돼. 안 오면 나 울 거야. 알았어? 내 아내 두고 어디 가겠어. 서로 한참 통화하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다. 남편이 곁에 없다는 생각에 온몸이 달아올랐다. 술 때문인지 이불을 걷어 배를 내놓고 속옷도 벗어버렸다. 그런 서연의 무의식적 행동을 문틈으로 바라보고 있는 김 씨는 원래 며느리가 남편과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려다. 그녀의 모습에 얼떨결에 시선을 멈추게 됐다. 은은한 전등빛, 술기운, 그리고 며느리의 몸짓이 김 씨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조용히니 서연 곁으로 다가가 주름진 손으로 허리를 살며시 만졌다. 그만두자고 생각했으나 손은 어느새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몽롱한 잠결에 서연은 차가운 손길에 몸이 식혀지는 듯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태에서 정은 오빠, 나 너무 더워 라고 속삭였다. 본능적으로 김 씨의 손을 가슴 위로 이끌었고 더는 참지 못한 김 씨가 그녀를 안았다. 한 명은 술에, 한 명은 갈망에 빠진 채 둘의 밤은 이어졌다.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새벽녘, 서연은 흐릿하게 눈을 떴다. 허리 아래로 무언가가 눌려있는 듯해 내려다보니 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자신의 배 위에 얹혀 있었다. 놀란 서연은 손을 뿌리치고 김 씨도 부랴부랴 옷을 입고 자기 방으로 도망쳤다. 알몸인 자신을 보며 서연은 오열했다.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흐느껴 울었다. 문 앞을 서성이는 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서연아, 안 먹을래? 아버지는 먼저 먹을게. 서연아, 미안하다. 다 술 때문이야. 앞으로는 절대 술 안 마실게.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집에 있는 술병을 모두 꺼내 마당에 내던지고 깨부쉈다. 그 소리에 서연이 급히 달려왔다.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못했어요. 다 제가 정훈 오빠를 너무 보고 싶어서.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고 김 씨는 속이 미어지는 듯 며느리를 바라봤다. 그날 밤 서연은 정훈에게 전화를 걸어 그리움과 외로움에 한참 울었다. 정훈은 아내가 계속 울자 결국 휴가를 내고 집에 돌아왔다. 며칠간 집에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훈은 다시 부대로 돌아갔다. 출발 전날 밤 그는 아내를 정성껏 위로해 전보았지만 떠난 후 서연은 다시 외로움에 젖었다. 이번에는 정훈이 장기간 집에 오지 못해 밤마다 남편을 그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뒤척이다가 시아버지 김 씨가 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아직 안 자니? 깜짝 놀란 서연은 얼른 이불을 몸에 둘렀다. 습관처럼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잠들곤 했다. 김 씨는 침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 너한테 솔직히 말하고 싶다. 네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서연은 깜짝 놀라 말문을 막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난번 일은 그냥 실수였잖아요. 그저 사고였어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가 젊고 남편도 멀리 있고 외로울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전 정훈 오빠만 기다릴 거예요. 정말 그렇게 견딜 수 있겠니? 참기 힘들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김 씨의 말을 들으며 서연은 점점 감정이 요동쳤다. 결국 김 씨는 그녀를 침대로 끌어내렸고 반년 가까이 둘은 그런 관계를 반복했다. 처음엔 자신에게 놀랐지만 김 씨가 자신을 애지중지해 주는 것에 이상하게도 위안을 느꼈다. 한 번이 두 번, 세 번. 이제는 서연도 스스로 원할 때마다 김 씨를 찾았다. 김 씨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우는 종종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겉으론 여전히 남편만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시아버지를 찾는 자신을 변명하며 남편이 멀리 있어서 그렇다고 스스로 위안했다. 일주일 후 정훈이 휴가를 내고 집에 돌아왔다. 서연은 너무나 기뻐 남편과 함께 강남시장에 장을 보러 가 신랑을 등에 업고 자랑스러워했다. 시장에서도 모두 두 사람을 칭찬하며 빨리 아이를 갖기를 바랐다.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전골을 먹으며 시아버지와 남편이 소주잔을 주고받았다. 저녁 10시 정훈이 장난스럽게 서연에게 일찍 자자고 했고 오랜만에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을 나눴다. 서연은 남편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묻으며 햇빛 냄새와 군인의 거친 살결을 느꼈다. 무의식 중에 시아버지의 쭈글쭈글한 피부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떠올라 갑자기 구역질이 났다.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서연은 깜짝 놀라 생리가 늦은 것이 걱정되어 얼버무렸다. 아니, 해산물 전골 먹어서 좀 배탈 났나 봐. 정우는 장난스럽게 설마 임신한 거 아니야? 하고 웃었다. 서연도 억지로 따라 웃었다. 옆방에서 김 씨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고 자신을 끌어안았다. 며칠 후 정우는 다시 부대로 돌아갔다. 서연은 남편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매달렸다. 오빠, 설날에 집에 못 오면 어떡해? 올해는 내가 당직이야. 필요한 건 내가 돈 보내줄게. 장도 잘 보고.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때 방 안은 무더웠고 선풍기 바람에 얇은 치마가 팔락팔락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훔쳐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다가갔다. 서연아, 아직 안 잤니? 왜 밥을 제대로 안 먹어? 김 씨는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허벅지를 살짝 만졌다. 갑작스러운 손길에 서연은 다리를 움찔하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냥 아픈지 물어보러 온 거예요. 다음부턴 꼭 문 두드리고 들어오세요. 안 아프면 왜 밥을 안 먹어? 고기가 없어서 그런가? 김 씨의 말에 서연은 구역질이 올라왔다. 혹시 뱃속 아기가 내 아기 아니야? 서연은 소리쳤다.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정훈 오빠 아기예요. 정말이야? 얼마나 자주 만났다고 확신할 수 있어?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너도 알잖아? 내가 아무리 늙어도 힘은 아직 남아있어. 됐어요? 그만하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되잖아요. 김 씨는 며느리를 껴안고 손을 잡아 문 쪽으로 이끌었다. 방문을 나서려는데 현관에 군복을 입고 배낭을 맨 정훈이 서 있었다. 정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왜 내 아내가 아버지의 아이를 가져요? 명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서연은 충격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정훈은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벽을 쳤다. 김 씨는 황급히 말렸다. 왜 막아? 내가 빨리 집을 떠나야 내 아내를 차지할 수 있어서 그랬어? 아버지가 할 짓이야. 정우는 김 씨를 끌고 신이 어머니의 영정 앞에 데려갔다. 찬 기운 감도는 제사상 앞에서 김 씨는 미친 듯이 웃으며 외쳤다.
그래, 내가 다 말할게.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지만 이제 밝혀야겠군. 신이 당신 앞에서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사실 나와 너는 혈연이 아니야. 나는 불임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수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신이를 사랑하고 아꼈기에 그녀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자식처럼 받아들였다. 내가 아이를 갖게 해주지 못한 죄책감에 신이가 엄마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너를 친아들처럼 대했다.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결같이 너를 키워냈다.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여자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네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란 적은 없었다. 나 역시 오랜 세월 혼자 외롭게 지내왔지. 서연이는 지금 한창 예쁘게 피어난 꽃처럼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시들고 말 거다. 너도 알지 않느냐? 네가 계속 부대에서 집에 오지 않는 것도 실은 그곳 지휘관 딸을 몰래 좋아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버지 친아들이 아닌가요?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왜 지금에서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친아버지도 군인이었단다. 내 가장 친한 친구였지. 그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 네 엄마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의 유언을 따라 너를 키우기로 했고 양심에 떳떳하게 살아왔다. 이제 와서야 고백하게 되어 미안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 네가 결정해라. 이 순간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쪽은 아버지, 한쪽은 아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충격에 견딜 수 없었다. 서연 역시 깊은 죄책감에 빠졌다. 잠깐의 술기운에 자신을 다잡지 못하고 시아버지와 그런 일이 있었다니. 서연은 방에서 나오며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눈이 퉁퉁 부은 채 말없이 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다. 대문 여닫는 소리에 정훈과 김씨가 고개를 돌려보니 서연이 밤길을 달려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정훈은 서둘러 뒤따라 나갔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한강둑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누군가 강에 뛰어들었어요. 정훈은 아무 생각도 없이 강물로 뛰어들어 흰 옷자락을 붙잡았다. 비가 계속 내렸다. 응급실 앞에서 정훈은 온몸이 젖은 채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 의사가 나왔고 정훈은 급히 다가갔다. 선생님, 제 아내는 괜찮나요? 아내분은 괜찮습니다. 단순히 탈진과 기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신 중이라 그렇습니다. 제 아내 임신 몇 주인가요? 남편이면서도 임신 사실을 모르고 비 맞게 두다니 다행히 아이는 이상 없어요. 임신 7주 심장 소리도 잘 들립니다. 이제 아내에게 따뜻한 죽이라도 챙겨주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이미 깨어 있었으나 말이 없었다. 며칠간 병원에서는 정훈이 곁을 지켰다. 김 씨는 보이지 않았다. 정훈 역시 집에 돌아가지 않고 며칠을 병원에 머물렀다. 일주일이 지나 집에 돌아오니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김 씨의 모습은 없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김 씨가 남긴 편지였다. 사랑하는 아들 정훈아,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아버지는 그저 용서를 구할 뿐이다. 평생 동안 나는 옳게 살아왔다 자부했지만 오직 너에게 저지른 이 한 가지 잘못만큼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였다. 더 이상 너희 곁에 머물 자격이 없다. 나는 전라도로 내려가 옛 친구들과 파티를 하며 조용히 지낼 생각이다. 이 집은 이제 너희 부부의 것이다. 아버지는 아무런 가족도 없고 너만이 내 유일한 가족이었다. 이 집도 너희에게 양도해 두었다. 서연이는 죄가 없다.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 그 아이는 너를 사랑하고 늘 그리워했다. 돈도 중요하지만 부부의 정이 더 소중하다. 서연이를 제대로 아끼고 지켜다오.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해 시들어가는 꽃처럼 만들지 마라. 이만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전한다. 편지를 다 읽고 서연과 정우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둘 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용서와 내려놓음은 때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5년 후 정우는 서울집 앞마당에서 아들 민준이가 축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을 꼭 빼닮았다. 부부는 둘째 아이를 계획 중이고 서연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온라인 장사를 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정우는 아내와 상의하여 전라도에 계신 아버지를 모셔오기로 했다. 이제 아버지도 연로하셨고 가족이라곤 자신밖에 없었으니 어디보다 내 집이 제일 따뜻하다 생각한 것이다. 서연 역시 남편이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모습에 행복해했다.
정우는 진정한 아버지로 김 씨를 대하며 지난날의 상처를 가슴 한쪽에 묻고 이제는 관용과 용서로 가족을 위해 살아간다.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임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감상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